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2020년부터 달라지는 농업 관련 제도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비농업 전공 대학생들도 농업 농촌 분야 진출을 조건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등록금과 또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는요,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이라고 해서 졸업 후에 영농 또는 농식품 분야 취업과 창업을 조건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학기당 200만 원씩 농대 3, 4학년에게 지원해 왔는데요. 내년 1학기부터는 전공 상관없이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된 이유는 바로 비농업 전공 청년들의 농업 농촌 진출이 최근 들어서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우리 농대 학생들이 받을 지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지원 규모도 커지기 때문인데요. 농식품부는 올해 481명을 선발해 지원했는데 내년 1학기에는 농대생 600명, 비농업 전공 대학생 200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농대생들에게도 오히려 좀 기회가 더 많아지는 셈인데요.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2020년 1월 7일까지 농어촌 희망재단 누리집에서 받는다고 하니까요. 일정 잘 확인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미나리와 배 그리고 고구마입니다. 네,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락동 365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연말이라 술자리나 또 모임들이 많아지면서 고기나 탕 요리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맘때에 잎채소 소비가 좀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잎채소 위주로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과일 1,364톤, 과일과채 730톤, 일반 채소 3,827톤 들어왔습니다. 총 5,921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는 752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자, 알배기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87.8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74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3.74톤 증가했습니다. 자, 알배기 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5,53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8,2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15,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폭이지만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6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23일이 16,6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어제 19,00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10,000원 정도 빠지면서 오늘 18,2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8,400원이었고요. 평균가 17,07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근대 보겠습니다. 오늘 10.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9.456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0.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근대 4kg 상품 기준 평균가 8,67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9,100원, 최저가 8,3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7,800원대, 오늘은 8,6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810원 평균가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21일 보시면 9,1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왔습니다. 이틀 전 성탄절에는 7,200원까지 최고가 하락했었고요.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 9,100원의 최고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광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9,400원, 평균가 7,780원이었습니다. 양상추 보겠습니다. 오늘 57.3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2.3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톤 정도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양상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4,81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6,000원이 넘는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14,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24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24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24일 가격 급상승하면서 25,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24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6,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의령군이 지금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6,000원에 거래됐고요. 하동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5,25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추 반입 물량도 보시죠. 69.8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9.34톤이었습니다. 물량 차이 한 0.5톤 정도 어제와 나고 있습니다. 청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6,32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8,100원, 최저가 15,2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2,000원대,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 16,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죠. 어제보다는 3,90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23일 보시면 12,4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이후에 좀 상승하다가 성탄절 이후로 좀 주춤하는 모습 보이다가 어제부터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8,100원의 최고가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이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8,100원에 거래됐고요. 성남시 수정구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4,588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깻잎도 보겠습니다. 오늘 30.0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2.15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12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 평균가 36,12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9,500원, 최저가 32,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4,000원대, 오늘은 36,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943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21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32,500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39,5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4만 원, 평균가 32,69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잎채소 시세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채소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오늘 보시죠. 23.56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는 52.12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28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43,12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7,000원, 최저가 4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46,000원대, 오늘은 43,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86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21일 42,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이후에 좀 상승 흐름 보여왔습니다. 12월 24일 보시면 73,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이후로 또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보시면 47,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고요. 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98,000원대, 지난해 같은 경우는 93,000원대까지 가장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지난해가 높은 구간, 또 올해가 높은 구간이 계속 달랐는데요. 지금 12월 12일부터 보시면 지난해가 근소하게 올해보다는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간격은 조금씩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4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이 초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네요. 초고가는 56,000원, 평균가 34,87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미나리의 경매 상황은 어떤지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더불어서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 경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연말 분위기답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 굉장히 분주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잦은 모임으로 밖에선 좀 분주한 모습들일 텐데요. 이때 꼭 빠지지 않고 챙겨야 될 채소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좀 해독 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 미나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연말 흐름 따라 미나리 경매 분위기도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졌을까요?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동아차가 미나리 김사 고창섭입니다. 네, 경매사님. 와, 마지막 2019년 마지막 금요일 경매예요, 경매사님. 예. 네. 어떤 거 좀 올 한 해 미나리는 좀 어떤 해였어요? 2019년은요. 뭐 올 한 해 미나리는 조금 미나리 농가한테서는 좀 좋은 사람들은 좀 잘 받는 사람들은 잘 받았는데 또 못 받는 사람들은 완전히 좀 극과 극 편차가 가격대가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 받은 분들한테는 좋고. 그래도 좋고 좀 못 받은 분들한테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는 좀 최악의 상황이었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좀 미나리 시세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어요? 미나리 자체 시세는 괜찮았는데 네. 일단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는 그만큼의 농가한테 돌아가는 이득은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몸은 바빴고 딱히 들어오는 건 약했던 정말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네요. 자, 오늘 뭐 말 그대로 좀 마지막 경매다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연말 모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또 빠지지 않는 게 또 잦은 뭐 탕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 미나리가 어떻게 좀 연말에 좀 분위기를 고스란히 좀 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매 분위기도 좀 좋은 흐름일까요? 예, 지금 미나리 양 자체가 그렇게 또 기온 날씨가 좀 난이 안 좋다 보니까 양 자체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세 흐름도 지금 시세가 한 어제 같은 경우는 경매가 한 3만 원대까지 나왔어요. 돌미나리 같은 경우는 포대도 한 10만 원대까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흐름 자체는 지금 좋습니다. 네. 좋은 흐름이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서두보다도 2019년 12월 마무리를 좀 잘 해야만이 그래도 아이고 올 한 해 그래도 미나리 농사 지어서 그래도 좀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경매 분위기는 좋은 흐름이라고 합니다. 양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대비 오늘 반입량 어느 정도예요? 지난주에는 한 48톤 정도라는데 오늘 지난주보다 조금 빠진 한 46톤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 반입량이? 예, 가락시장 전체 반입량이.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회사가 한 17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이 줄어들었어요, 경매사님. 예. 네. 뭐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일단은 농가들이 이제 이게 노지 미나리거든요. 노지 미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층이 미나리를 갖다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줄기를 많이 봤습니다. 줄기 대공 길이가 긴 걸 많이 봤고 잎을 갖다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지금은 잎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지 미나리들이 시세가 이제 많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는 빨리 그냥 다 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또 하우스 미나리는 날씨 자체가 지방이 좀 기온이 따뜻하다 보니까는 미나리가 웃자라 가지고 대공 자체가 조금 가늘고 해서 작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양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좀 현재 또 산지에도 좀 물량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양이 줄어들면서 또 뭐 워낙 경매 분위기 좋은 흐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경락가 형성한 것 같아요.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오늘 또 지금 한 10만 원까지 머리는 한 10만 원까지는 보고요. 이게 지금 포대. 네, 포대 같은 경우 네네. 잔단 포대가 한 10만 원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지금 한 6, 7만 원대는 거래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어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노지 미나리거든요. 어땅은 그러다 보니까는 한 5만 원대 초반까지는 거래되고 상머리가 이제 평균 한 3, 4만 원대 거래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미나리 시세 좀 꽤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지난주보다 훨씬 높잖아요. 예, 지난주보다는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는 한 돈 10,000원대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뭐 돈 10,000원 가까이 상승은 했지만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올해는 이렇게 썩 좀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현재 어떤가요? 지금 어떤 지역들에서 좀 주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지역은 이제 부산 쪽에 이제 경남 쪽에서 많이 포대 미나리 많이 올라오고요. 박스 미나리는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특징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부산 쪽에서 오는 게 이제 김해 쪽에서 올라온 것은 하우스 미나리. 그 다음에 기장이나 철마 쪽은 노지 미나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도는 거의 이제 한 80%가 한 70%가 하우스 미나리고 노지는 이제 비닐을 씌워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보면은 이제 하우스 미나리와 이제 노지 미나리가 좀 정확히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뭐 하우스 쪽이 훨씬 더 품질은 좋은 상황인데 오늘 들고 오는 게 얘가 지금 어디 거예요? 얘가 좀 하우스 미나리? 이것은 노지입니다. 아, 노지예요? 예. 전반적인 좀 짚어주세요. 예, 품질이 좀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대공 자체도 이건 미나리 대공 자체도 좋고 그다음에 잎이 이제 노지 미나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지금 싱싱한 편입니다. 지금 노지 미나리가 이제 이게 찬바람을 많이 맞다 보니까는 대공 잎 자체가 이렇게 좀 뻘긋뻘긋해지고 이제 또 얼었다 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잎이 많이 이렇게 좀 나중에는 갑니다. 지금 상태는 지금 완전히 좋은 상태거든요. A급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네. 지금 이제 들고 오신 거 가장 이제 좋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네. 날씨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끝단 같은 이- 경우에는 이제 잎이 좀 네, 색깔이 빨갛게. 바래요. 네. 빨갛게 이제 이렇게 단풍이 듭니다. 단풍이 미나리에 예. 이런 걸 좀 작업을 좀 하고 오시면 훨씬 더 좀 시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잎을 이렇게 다 따볼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작업해 오는 게 낫습니다. 네. 아유, 아무쪼록 지금 뭐 현재는요 미나리 시세로는 좀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예. 연말 잦은 모임으로 또 미나리 많이 찾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해 사실 미나리가 좋은 흐름은 아니었잖아요. 예. 어찌 보면 이제 미나리 이제 경매사님 오늘 2019년 오늘 마지막 이제 뵙는 건데 예, 예.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 올 한해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네, 좀 새해 좀 좋은 미나리 시세로 보답하겠다는 이야기 좀 함께 전해주세요. 네. 작년 한 해는 올 한 해 좀 조금 미나리 농사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농가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네.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도 지금 현 시세대로 좀 유지를 할 거고요. 새해는 좀 더 좋은 시세로 보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회사님.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미나리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나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김창환 농업연구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의 채소죠. 미나리의 최근 생산량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통계청에서 매년 이제 품목별 생산액 발표를 합니다. 미나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34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총 조사 대상 113개 품목 중에 78위.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큰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똑같은 조사를 10년 전에 했을 경우에는 56위였는데 그 생산량 자체가 매년 감소하는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생산이 줄어드는 채소가 많은데 미나리 역시 좀 생산액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미나리의 연중 소비 흐름은 어떤가요? 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입액이나 구입 횟수가 매년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구입액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가구당 평균 5,500원 수준에서 2018년도에 4,100원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구매 횟수, 그러니까 가구당 평균 얼만큼 구매하는 구매 횟수 부분도 2010년도에 2.2회에서 2018년 1.6회로 감소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나리 같은 경우는 3월 이 봄철하고 그다음에 그 3월에서 4월, 그다음에 11월 김장철에 소비가 좀 크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고요. 여름철 좀 폭염이 오면 소비가 감소하는 이런 패턴들을 매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품종별로 소비자 선호도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또 미나리
미나리가 두 품종이잖아요. 논미나리하고 밤미나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우리가 흔히 보는 품종이 논미나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출하되는 거의 대부분의 한 95% 정도가 논미나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반면에 이제 밤미나리 같은 경우는 뭐 은미나리보다 가격이 한 두세 배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밤미나리를 생산하는데 생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밤미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봄철 수요가 높고 이제 여름철에 좀 품질이 좀 하락하면서 여름철 수요가 좀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논미나리 같은 경우는 여름철하고 특히 김장철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한창 겨울 미나리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전라남도 순천을 연결해서 미나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순천에서 미나리를 생산하고 있는 순천만 청정미나리 장목반 정학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미나리는 봄에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미나리를 생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겨울부터 미나리를 생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순천만에서는 현재 재배하고 있는 미나리는 약 30년 전부터 농가 수익이 없는 농한기에 조금씩 재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겨울철 생산단지가 따로 만들어진 만큼 수익이 좋아서 겨울부터 꾸준히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한기의 부업처럼 시작하게 된 미나리의 생산이 현재는 이 농민들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비자들이 순천 미나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기는 지금부터 언제까지가 될까요? 예, 10월 초부터서 조금씩 재배하기 시작해서 5월 초까지 미나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 소수 농가에서는 연중 내내 재배를 하고 있어 꾸준히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순천 미나리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순천 미나리는 전국 최대 재배단지인 순천만 미나리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데, 갯벌을 매립해서 생산되고 있어서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향이 진하고 식감이 부드럽고, 그래서 대구, 부산, 진주, 마산 등 그 상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직거래로 구매를 해갈 정도로 고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모여들 정도면 뭐 한 번쯤은 정말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순천시에서 미나리를 위해서 좀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순천만 미나리는 시에서 집중 육성하고 고소득 전략 작목 중 하나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만 미나리 재배단지는 한 45헥타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농가당 수익이 4천만 원을 넘을 정도로 지역의 대표 작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높은 경력을 향상하기 위해 시 자체에서 1급 청정수를 공급하고 품질 고급화에 집중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미나리를 생산하는데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요? 네, 농촌이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작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미나리는 기계로 수확이 어렵고 일일이 손으로 잘라서 세척하고 포장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 요건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배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면 저희가 더 많은 맛있는 미나리를 만나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순천 미나리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미나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나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 미나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소득 소비자들이 좀 많이 구매하는 품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 연도 오면서 그 격차가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3인 가구에서의 구입액이 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인 가구와 또 고령층 이런 쪽에서 소비가 좀 증가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3인 가구 같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있는 집보다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 소비를 좀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 수천만 겨울 미나리가 한창 출하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었는데요. 미나리를 출하할 때 좀 어떤 점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그 미나리 같은 경우 시장에서 평가할 때 기준이 이제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라든지 아니면 줄기의 부드러움, 아니면 그 잎의 상태, 그다음에 이제 뿌리 부분의 세척 상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어느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특화시키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조건을 다 갖춰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속박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미나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딸기입니다. 129.7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58.31톤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71.35톤 정도 나는 상황이네요.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3,393원, 최고가 35,000원, 최저가는 2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38,000원대였던 시세가 3만 원대까지 좀 하락 흐름을 보였네요. 7,617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산지별로 봤을 때 딸기 경남 산청군이 23,053원, 충남 논산시가 24,388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담양군이 29,100원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82,000원, 평균가는 29,1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 사과입니다. 127.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75.72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52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사과 부사품종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4,476원, 최고가 32,000원, 최저가는 14,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24,476원이죠. 어제보다 1,486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시죠. 경북 안동시입니다. 11,274원이고요. 전북 무주군이 11,030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북 문경시 14,387원에 낙찰됐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청송군이 최고가가 56,000원, 평균가 35,318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 감귤입니다. 574.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510.7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63.63톤 더 증가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8,473원, 최고가 21,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거래됐고요. 어제 13,000원대였습니다. 오늘 시세 보시면 5,111원 더 올랐죠. 평균가 18,473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지별로 봤을 때 제주시가 12,776원에 거래됐습니다. 서귀포시는 14,807원이 되겠고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7,363원입니다. 네, 감 보겠습니다. 19.6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17.03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한 2.5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감 대봉시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9,502원, 최고가 11,000원, 최저가는 8,000원입니다. 어제 9,651원, 오늘 9,502원이네요. 149원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12월 21일 12,000원의 시세 형성했었고요. 이 가격이 24일까지 됐다가 25일 크리스마스 날 11,000원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11,000원 시세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나주시와 영암군이 12,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정읍시가 높네요. 1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래입니다. 9.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9톤, 한 6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4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참다래 그린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197원, 최고가 35,000원, 최저가는 3만 원에 거래됐고요. 어제 34,542원, 오늘은 32,197원입니다. 어제보다 2,345원 하락했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죠. 최고가입니다. 21일이 가장 높은 가격 37,000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24일 때 35,000원까지 좀 하락했다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26일에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떨어졌습니다. 35,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네요.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죠. 제주시가 최고가 39,00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가는 서귀포시가 높네요. 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과일 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입니다. 55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58.1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3.1톤 정도 줄었습니다. 배 신고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6,925원, 최고가 44,000원, 최저가는 32,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38,000원대였는데 오늘 평균가 1,422원 더 떨어졌습니다. 평균가 36,925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시세가 좀 더 높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시세 43,000원대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4688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는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11월 28일부터 12월 9일 전까지 지난 시세가 높았다가 12월 9일에 반짝 올해 시세 높은가 했는데 다시 상황이 뒤바뀌면서 계속해서 오늘까지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안성시 31,259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35,327원이고요. 경기 여주시 28,901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화성시 5만 원입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평균가는 화성시가 높네요. 35,32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과일 배 경락가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저는 과일 경매가 펼쳐지는 과일 경매장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과일은요. 사과와 더불어 대한민국 대표 과일인 배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오늘은 배가 별로 안 나왔네요? 다이어트 기간이에요? 아,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좀 덜 먹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 덜 드셔야죠, 덜 드셔야죠. 네.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이 어찌 보면은요, 배 경매에 있어서는요, 다음 주 한 이틀이 남아있다고 하지만은 네. 거의 올해 마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되다 보면 이제 그 재고 관리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이틀이 남아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경매는 거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올해 어떤 해였어요, 경매사님, 배에 있어서는? 뭐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배 품목을 이렇게 경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간해도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그래요? 드네요. 네. 언제가 냉탕이었고 언제가 가장 뜨거운 온탕이었어요? 아무래도 올해 좀 가장 좀 추웠던 시기는 아무래도 추석 아, 기간에 좀 뭐 비라든지 뭐 태풍까지 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고 뭐 연초부터 추석 전까지는 워낙 좀 열기가 좀 뜨거웠습니다. 자, 뜨거운 해였고요. 더불어서 올해는요, 배에 있어서는 아마 최고 경락가를 경신하지 않았던 해가 아니었나. 최고가 나왔잖아요, 올해요. 예, 올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역대 거의 최고 시세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찌 보면 배에 있어서는요, 뭐 좋았던 달과 또 나빴던 달이 동시에 있었던 그런 2019년이었는데요. 마지막 날인 만큼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오늘 뭐 아무래도 이제 거의 마무리 시기다 보니까 반입량은 좀 감소하고 또 소비가 올해 또 연말을 대비해서 좀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네. 예, 경매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았던 편입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반인양 좀 차이를 보이는데 많이 감소해서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일까요, 오늘? 네, 뭐 오늘 가락시장 반입량은 전체 뭐 65톤 정도여가지고 주초나 전번 주 금요일 대비해가지고는 약 10%에서 20% 정도 사이 좀 감소된 편입니다. 네. 자, 10에서 한 20% 정도 양은 지금 감소를 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좋은 이제 뭐 경매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세 역시도 좀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배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주초나 저번 주보다 좀 가격이 좀 높게 형성돼서 올해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거 위주로 해서 평균 4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됐고 최고 시세는 5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와, 이게 좀 15kg 기준에서 한 4만 원 정도 형성한 시세인데 네. 시세는 좀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시세면 좀 높은 시세잖아요. 아무래도 작년 동기간에 대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약한 편이고 평년에 대비해서는 뭐 괜찮은 편입니다. 네, 지금 뭐 평년 이제 기준에서 현 시세를 좀 살짝 비교를 해주셨는데 평년보다는 지금 상황은 좋아요. 네. 네, 하지만 작년 배 시세로 비교를 하자면은 올해는 조금 낮은 상황이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있는 편인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평년 대비해서는 그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공급량이 좀 많이 감소되었고, 그 작년과 작황은 뭐 저장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올해는 그 작년에 비해서 품위가 좀 떨어지는 편이어 가지고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지에서는 또 이제 작년 시세를 또 올해랑 가장 많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도 좀 배 시세가 워낙 좋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약하다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에는 배 반입량이 워낙 좀 가락동 들어온 양이 좀 적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올해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을 좀 상회하는 수준이긴 했지만 뭐 그 올해도 뭐 평년에 비해서는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평년보다 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평년 시세보다도 올해는 그래도 좀 좋은 시세를 형성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교매사님 어때요? 배 이제 좋은 시세를 받는 항상 배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배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좀 저 얼굴까지 좀 높이 올려 보내주세요. 정말 거짓말 되지 않고 어때요? 누가 더 커요? 배가 좀 그래 이경환 머리가 크죠. 이경환 머리가 큰데 그 정도로 정말 큼직한 배예요. 아마 지금 최고 시세를 받은 배가 아닐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좀 좋은 가격 받는 배 특징을 좀 보면서 짚어주세요, 교매사님. 네. 그 뭐 이렇게 평균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배라고 하면 뭐 보시다시피 이제 좀 약간 맑은 색을 좀 띠고 있어야 되고 그 경도가 좀 좋아야 되고 뭐 맛까지 좋다면은 뭐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딱 봐도 뭘 보면은 야 요거는 오늘 제 시세 나오겠다 하는 걸 뭘 보면 알아요, 배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 입자리 쪽이 좀 편편한 배들이 속 내용도 좋고 당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뭐니뭐니도 과일은 또 당도예요. 네. 네. 자, 뭐 지금 하늘을 봐도 이거 제가 들고 있어도 돼요? 네, 이거 좀 벗겨주세요. 예. 아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묵직해요. 정말 와 이게 오늘 한 5만 원까지 나왔나요? 예, 이거는 뭐 5만 원대 이상 거래되는 저희 배입니다. 네. 그러면요 한 소비자가로 요거 한 개당 한 10,000원 가까이 시세를 형성할 거예요, 맞죠? 예, 거의 그 정도 가까이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연말 선물. 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자, 어찌됐든 지금 요출하 시기에 가장 산지에서 좀 주의할 점까지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장배다 보니까 경도 관리에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올해 또 수확기 때 원체 좀 습도가 좀 높아 가지고 올해 얼룩과가 좀 많이 좀 문제가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얼룩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매사님, 이제 다음 주 경매 흐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반입량의 차이를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보인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다음 주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질까요? 그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새해로 접어들게 되는데 올해 이제 구정 대목이 원체 빠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초매식이 진행이 되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그 초매식 때는 이번 주 대비해서 물량이 거의 10배 이상 들어오는데 초반 가격부터 아마 상당히 초강세가 아마 형성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보다 양이 10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세는 오히려 더 고단가를 형성할 것이다. 명절 영향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다음 주 초매식 이후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6일 시작인데 그 다음 주에 아마 가락동 반입량은 이번 주 대비해서 다음 주가 10배, 그 다음 주가 아마 20배 정도만 이렇게 형성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새해 맞이하자마자 10배 이상 그에 버금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별이겠죠, 유매사님? 네. 예,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나 이제 작황 상태가 좀 안 좋고 품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선별에 따라서 아마 가격 편차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들어주세요. 예. 야, 이거 10,000원짜리 배인데 제가 한번 물어야지 이걸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뭐야? 어려우실 겁니다. 이도 안 들어가네. 이거 왜 이래요? 그 면 자체가 좀 큰 배가 넓기 때문에 작으신 입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깎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요 정말 바빠지실 겁니다. 뭐 물량 자체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철저하게 선별하시고 준비하셔서 가락동으로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배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게요. 얼굴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배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하면 배로 연결된 만큼 나주가 배 최대 생산지인데요. 현재 나주 배 생산량의 흐름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배의 최대 산지죠. 나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배의 물량의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1.3%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예. 매년 증가해서 2015년도에 15.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배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2009년에 48만 톤 이후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나주의 배 생산 면적 비중 계속 증가하는데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배 재배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든 게 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배 구매 현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 소비는 매년 좀 감소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 소비자 패널 자료를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2만 8천 원 정도를 구매했는데 네. 최근 연도 2018년도에 보면 2만 원, 약 40% 정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매 가구 비중이 중요한데요. 구매 가구 비중도 2010년도에는 70%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58%, 그러니까 50%대까지 이제 좀 구매하는 가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배 소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가 줄어드는 시점에는 또 활로가 될 만한 가공품 개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배 가공품 시장은 좀 어떤가요? 예, 그 국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 상품이 좀 잘 팔리고 확대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배 같은 경우는 가공품 소비가 높은 어떤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즙 형태로 거의 한 70% 가까이 즙의 형태로 좀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특히 배만 이제 즙을 짜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도라지를 넣는다거나 꿀을 넣는다거나 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배즙이 나오는 이런 시장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이 배를 이용한 음료라든지 배청이라든지 좀 다양한 형태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소식 잠깐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배즙이 외국인들에게 숙취 해소제로 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해 나주에서 이 배즙 5만 개를 호주로 또 수출했다고 합니다. 원물로 따지면 10톤 분량이라고 하던데 사실 배는 확실히 우리나라 배가 참 맛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배 수출 현황이 지금 또 어떤가요? 예, 국내 농산물, 신선 농산물 수출하는 품목 중에 배는 매우 중요한 품목입니다. 수출량 자체도 많고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3만 3천 톤, 전년 대비해서 한 21% 정도 증가한 수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신선 농산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주력 국가인 이제 미국이나 대만 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면서 최근엔 베트남 시장도 조금 확대가 되면서 배 수출은 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이제 2018년도에 저장된 배가 이제 2019년도에 출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8년도에 냉해나 폭염 때문에 좀 저장량이 좀 부족해서 올해 2019년도 수출량은 좀 감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수출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동 지역 되게 더운 지역 많잖아요. 우리 시원한 배 맛이 좀 전달이 됐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장 배를 출하하는 시기인데요. 배 출하 시에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저장배를 출하하는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일정한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통 한 30상자를 하나의 어떤 한 팔레트로 보고 이거를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출하를 해서 시장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출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런 배를 받아서 등급별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 단계에서 등급화한 선별을 하면 좋은 가격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걸 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고구마입니다. 경락가 확인해 보시죠.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26.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83.39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3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2,49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18,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3,000원대, 오늘 22,000원대 평균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1,26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24일이 26,000원으로 가장 낮았고요. 이후에 좀 상승을 하면서 어제 가격 33,000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31,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고구마 대체로 올해 가격이 더 약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33,000원대까지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000원대가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고요. 간격은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오늘 22,000원대 평균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여주시 1,842원에 거래됐고요. 충남 당진시는 2678원이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당진시가 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5,500원, 예산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4,17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 고구마 같은 경우는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좀 소비자들 입맛에 따라서 골라 사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구마 품종별 재배 현황은 좀 어떨까요? 예, 고구마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에 밤고구마에서 호박밤고구마로 시장이 확 재편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로 호박밤고구마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현재는 50% 이상이 호박밤고구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3월에서 9월 이 기간 동안은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밤고구마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이후에 생산량이나 반입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럼 품종별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어떤가요? 그 호박 밤고구마의 품종 몇 가지를 가지고 소비자 반응들을 좀 평가해 보면요. 이제 주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품목은 이제 일본산 품종이긴 한데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숙성 작업이 필요하고 여름철에 좀 당도가 떨어진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긴 하지만 워낙 맛이 좋아서 시장에서의 평가는 여전히 좋아서 많이 팔리는 이런 호박 밤고구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산 품종으로 진율미나 풍원미 같은 어떤 새로운 품종들도 뭐 숙성 과정이 필요 없기도 하고 병에 강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선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 품종을 짚어주셨는데 또 신품종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구마 신품종 가운데서도 좀 주목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예, 그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제 풍원미라는 품종과 진율미라는 품종 두 품종을 조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풍원미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 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품목입니다. 이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에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제 호박고구마를 짓던 그 농가들이 이걸 대용해서 많이 이렇게 좀 장목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개발한 진율미라는 품목은 사실은 이제 모양도 좋고 이제 숙성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의 구매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좀 소비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데 다만 이거는 아직 생산 물량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후에 만약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구마 현재 수출 현황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165톤이고 전년 대비해서도 뭐 44% 정도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만 특이한 점은 이제 건조 고구마, 그러니까 고구마 말랭이 같은 형태의 수출량이 2018년도 18톤 정도, 지난해 대비 한 20% 정도 상승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수출 물량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 선도 유지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청에서 개발한 이 수확 후 선도 유지 기술 개발로 인해서 한 30일 정도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이제 시험 수출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험 수출 결과들을 통해서 수출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고구마도 최근 가공품 개발이 또 속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구마 가공품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고구마의 가공품, 고구마 자체의 가공품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이용한 뭐 케이크라든지 이렇게 다른 상품에 활용하는 가공 형태는 많아도 고구마 자체의 가공품은 없지만 최근에 그 고구마 말랭이라는 형태의 어떤 가공품이 사실 좀 소비자의 선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전에는 이런 품목들이 저희 소비자 패널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었는데 2015년도부터 가구당 평균 730원, 그다음 2016년도에 970원까지 늘었다가 최근에 635 조금 감소하는 패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형성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가공품하면 말씀해주신 뭐 고구마 말랭이나 고구마 과자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고구마 가공품 시장에서 주목받는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가락동 365 제작진이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요즘 핫하다는 고구마 가공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해남을 찾아간 가락동 365 제작진.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해남군에서는 특별한 고구마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어떤 고구마일까요? 네, 어떻게 오셨을까요? 네, 여기 오면 이제 특별한 고구마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해남 고구마로 만든 맛있는 군고구마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해남 고구마로 만든 군고구마.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지금 있는 고구마 다 전부 해남 고구마입니다. 밭들이 거의 다 황토로 돼 있어가지고 타 지역보다 게르마늄 성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굉장히 달고 불어오는 해풍에 의해서 고구마도 당도가 높아지고 맛있습니다. 해남 고구마가. 숙성된 고구마를 이제 오븐에 넣어서 구워서 급냉시킨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고구마로 가공품을 만들게 됐을까요? 소비자분들이 제일 맛있게 드시는 게 고구마 중에서 군고구마더라고요. 이 군고구마를 또 제 댁에서 드시기엔 너무 번거롭습니다. 1시간 이상 소비가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비자분들이 좀 더 빠르게 쉽게 이 고구마를 즐기실 수 있을까 사시사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게 아이스 군고구마고요. 다이어트 하신다든지 아기 육아를 하시는 어머니들께서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고구마를 구웠을 때 했던 방식이고요. 그때는 이제 뭐 양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올리면서 했지만은 이게 이제 발주가 많아지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넣으면은 저쪽에서 이제 구워져서 나오는 방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자동화를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편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생산량을 좀 높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오븐에서 따끈따끈 구워진 군고구마가 나왔습니다. 고구마가 엄청 맛있게 잘 구워졌습니다. 한번 맛보시겠어요? 김이 그냥 들어간 되게 엄청 잘 구워.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는 고구마는 여기 이렇게 아까 보셨지만 겉으로 꿀이 흘러요. 그래서 꿀고구마라고 그럽니다. 고구마 속이 노랗네요. 네, 아니 꿀을 지금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달 것 같네요. 먹고 싶네요. 저희가 영하 40도에서 급냉시키고 있거든요. 보관도 영하 3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요, 저희가. 이게 급냉을 안 시키고 천천히 냉각을 시키면은 이 안에 있는 뭐 영양소라든지 맛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하 40도에서 급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주문해 주신 고객분들에게 택배 포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100%는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수출도 이 상태로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필리핀에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제 거기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다음 달에 아마 이제 거기 현지 조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이걸 댁에서 군고구마를 구워 드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시면 딱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시면은 군고구마 그대로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엄청 편안해하시고 재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최고로 걱정하시는 게 이 내 작물이 얼만큼 가격을 받을지 모르신다는 게 제일 걱정이 크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저희가 수매를 해서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좀 만족하시고 있어요. 정대훈 대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저희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군고구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해남 군고구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요즘 농산물 가공품의 핵심이 바로 편의성인데 그 핵심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창원 연구사와 이야기 나눠보죠. 고구마 어떤 분들이 구매를 좀 많이 하는지 고구마 구매자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소비자 대상으로 고구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고구마를 선택하는 구매 그 사항이 이제 품종이 46%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구매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67%가 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저트로 자리 잡은 고구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구마 가공품 중에도 이제 그 말랭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구마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따뜻한 고구마처럼 농민들에게도 좀 따뜻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농정지원금 지급 정책인 농민수당인데요. 특히 올해 농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해남군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남군청 농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남에서 올해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이번 연도 이 지급 대상자 분석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어땠나요? 네, 해남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였는데요. 총 12,857명에게 연 60만 원씩 7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70%, 여성이 30%,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461명으로 58%, 용농 규모별로는 1헥타 미만 재배 농가가 6,910명으로 54.1%를 차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기존 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농가, 소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농민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지급이 되나요? 네, 해남군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이외에도 농민과 소상공인 상생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네, 지역경제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농민수당 지급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전남도 내 최대인 170억 원 규모로 발행된 해남사랑 상품권은 농민수당 판매 효과에 힘입어 현재 135억 원 가량이 팔려나가며 당초 취지대로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해남의 농민수당 추진이 다른 시도 또 단체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네, 해남의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 최초 시행이었는데요. 최초이지만 성공적으로 안착됨에 따라 전국의 자치단체를 비롯한 기관, 단체에서 벤치마킹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남군에서 도입한 지 1년 만에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등 광역 및 기초단체 정책으로 반영 시행되는데 개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유치 및 조기 정착, 타 지역 거주 농업인 인구 유입 등의 효과로 농민수당 지급 분석 결과 신청인 중 2019년 한 해 동안 해남군으로 전입한 농업인만 약 120명이었습니다. 농민수당 관련해서 그럼 또 내년 계획이 있을까요? 네, 전남도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시행함에 따라 도 조례에 맞춰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홍보 및 공익수당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등 동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농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내년부터는 해남군 농민수당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전남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가 마을 이장을 통하여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해남의 농민수당은 영농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지급으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좀 앞으로 농민들의 힘이 되는 다양한 정책 이야기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또 소매가 시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301원입니다. 최고가 8,520원, 최저가는 2,75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5원 떨어졌습니다. 얼갈이 배추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410원, 최고가 3,840원, 최저가는 1,190원에 판매됐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15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깐마늘 국산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325원입니다. 최고가 8,600원, 최저가는 4,650원에 판매됐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15원 더 올랐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086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1,780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 1,725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260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느새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유난히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또 우리 김창원 연구사님 덕분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연구사님 올 한해도 저희가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좀 네. 감사했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19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래도 좀 연락이 뜸했던 지인분들한테 연락도 좀 드려보면서 새해 다시 재정비하고 시작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죠?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요. 과일과 채소 연말 결산 그리고 돼지고기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의미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